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도 물상법의 기초인 지지 변화를 계속 알아보실 텐데요. 명리를 알기 쉽게 강의하실 김용길 선생님을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지지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지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뭐였냐면 인신사의 좌우묘유, 진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네 글자가 꼭 다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세 글자가 모이면 나머지 한 글자를 이제 끌어갖고 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인, 사, 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빨진 게 해수잖아요. 그럼 해수는 잘 끌어갖고 와요. 해수를.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자, 그냥 없어도 해수를 끌어오는데, 천간에 만약에 이제 개수가 있다. 천간에 개수가 있으면 개수의 뿌리가 해수죠. 개수가 있으면 천간에 이렇게 이제 개수가 있으면 개수의 뿌리가 천간에 개수가 있으면 개수 뿌리가 해수예요. 그런데 이 해수가 내려올 미토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더할 수 있는 이러면 더더욱 잘 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미토가 없다 하더라도 해수를 불러오는데 만약 이런 미토가 있다 그러면은 해수가 더더욱 잘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사주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이제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주는 존재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자, 보면은 좌우묘 사주잖아요. 좌우묘 사주잖아요. 자, 보세요. 경이 있다는 얘기는 신금이 잘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신금이 내려오죠. 내려오면은 어디에 붙어요? 이 자수에 붙잖아요. 자수에. 그렇죠? 신금이 내려와가지고 자수에 붙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금이 내려와요. 그럼 요 자수에 붙어요. 그러면 신자지 나면 따라오는 글자가 진토죠. 그렇죠? 또 정화에 뿌리는 사화예요. 사화가 유금이 있으면 잘 붙죠, 여기에. 그러면 사유축하면 마지막 글자가 축토죠. 그러면 또 갑이 있어요. 갑이 있으면은 갑에 뿌리는 임목이에요. 오화가 있으면 잘 붙어요. 그럼 마지막 글자가 술토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합의 마지막은 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수가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럼 개수에 뿌리는 해수예요. 해수가 묘가 있으면 잘 내려와요. 해묘미 하면 미토가 달라붙죠. 그럼 지지로 진수미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천간에 있는 글자는 지지로 잘 내려오는데 합을 하는 글자가 있으면 더 잘 내려온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깊이 들어가면 좌우묘이나 진수충이나 인신사이라는 것은 뿌리가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천간에 있는 글자는 지지로 내려오는데 거기서 더구나 합을 할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더 잘 내려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진수충기 중에서 진술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천간에 신금의 뿌리는 뭐죠? 신금의 뿌리. 유금이. 그렇죠. 유금이죠. 유금. 유금은 어디하고 달라붙어요? 사화하고 달라붙죠. 그럼 사유축을 하면 축토를 놨어요. 축토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을목의 뿌리는 뭐예요? 묘목이죠. 묘목은 해수화가 달라붙으면 해묘미에서 미토를 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세 글자가 있으면 한 글자는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두 글자가 있잖아요. 근데도 두 개가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글자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천간에 있는 글자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자, 다음에 천간이라는 것은 드러난 세계. 그렇죠? 천간이라는 것은 드러난 세계고 그 다음에 인식할 수 있는 의식 세계죠. 눈에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사물에 빗대하고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는 드러나지 않는 세계예요. 지지는 드러나지 않는 세계. 즉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일부만 또는 각종 이렇게 조합에 의해 가지고 아까 설명했듯이 조합에 의해서만 물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지지는 지향성이라든가 방향성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간은 지지를 기반으로 드러나고 지지는 천간을 통해서 자기를 표출한다. 즉 천간 없는 지지는 존재할 수 없고 지지 없는 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자, 이
글자로서는 이렇게 장황하지만 제가 네.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글자 8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8글자가 있으면 이것이 다 나라고 설명했잖아요. 예. 청간만 따로 볼 수도 없고 지지만 따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간과 지지는 항상 유기적인 관계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없는 청간은 없고 예. 맞죠? 예. 뿌리가 있으면은 또 우회로 또 나타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청간이 없는 이 지지는 어떻게 표출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청간과 지지는 뭐다?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청간은 그 동류의 뿌리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또는 생을 받는 지지가 있을 경우 아주 강한 것으로 본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간목 있잖아요. 예. 간목 있으면 뿌리 잎목이 있으면 예. 강하죠. 예. 그렇죠? 이렇게 뿌리가 잎목이 있다. 간목인데 예. 강하잖아요. 예. 또는 간목인데 예를 들어서 예. 자수가 있다. 예. 이렇게 신자진 아니면 물이 있다. 그럼 또 강하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뿌리가 있던가 나를 생해주는 게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청간이. 예. 청간은 한 글자라도 예. 지지 삼합에 의하여 여러 개인 것으로 본다. 그 무슨 말이냐? 묘가 있잖아요. 묘가. 예. 묘가 있고 시의 을묘가 무토일간이 시의 을묘가 강하죠. 예. 강하죠. 자, 만약 대운에서 해수가 온다. 대운에서 예. 만약에 대운에서 해수가 왔다. 대운에서 그럼 예. 해묘미를 해야 하네 이렇게. 해요. 해묘미를 하죠. 예. 해묘미라는 것은 을목의 뿌리는 원래 묘목인데 예. 해묘미를 한다는 얘기는 내 뿌리가 여러 개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이때는 해묘미라는 것은 을목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을목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 여러 을목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 을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자, 병화 사유축이 있죠. 예.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도 뭐라고 이제 사주를 풀면서 설명을 드렸냐면 사유축을 하면 사유축이에요. 예. 사유축의 청간은 뭐다? 신금이다. 신금이요. 예. 자, 요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예. 사유축의 청간은 신금이다. 그렇죠. 그런데 청간에 보면 신금하고 합을 하는 병화가 몇 개예요? 두 두 개. 개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이 신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올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지지의 작용이 청간으로 나타나는데 예. 청간에서 끌어당기는 게 두 개잖아요, 병화가. 예, 예. 이럴 땐 여러 개도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런 것이 얼른 다 머릿속에 다 담아지진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원국을 하나하나 풀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혼하면 큰 부를 누리는 명제에 대해 풀이를 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결혼하면 큰 부를 누리는 명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당시에 이제 23살 여자분이시고 임술, 개축, 을묘, 개미. 그런데 이제 화하고 금이 없네요. 화가 없다는 얘기는 꽃피기 어렵다는 얘기고 예. 금이 없다는 무관이잖아요. 그 무관이라는 얘기는 원래부터 관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돼요.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관이라는 것은 관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예. 화라는 것은 을목이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피기가 쉽지가 않다. 예. 자,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결혼만 하면 큰 부를 누리는 명조예요. 예. 자, 꽃나무는 을목 꽃나무로 설명을 했어요. 예. 정원에 심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꽃을 피워가지고 집안을 아름답게 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으로 하여금 집안의 명예를 높이는 그러한 관계가 깊어요. 예. 자, 그런데 꽃나무가 뿌리를 내려면 땅이 필요하죠. 예. 그다음에 적당한 물 햇빛도 필요하죠. 예. 그다음에 다듬어줄 전지가위도 필요해요. 예. 자,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을 경우에 을목 꽃나무가 효용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원국으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 원국에서 하고 화가 없다. 제가 예. 설명했어요. 금하고 화가 없다. 예. 자, 그러면 금이 없으니까 무관이고 예. 화가 없으니까 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어렵다. 예. 자, 또한 지지를 볼 것 같으면 금방 배운 지중미죠. 예. 미가 있고 축이 있고 술이 있어요. 예. 그럼 제가 뭐 세 글자에서 한 글자 잘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인충미라는 얘기는 땅이 안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예. 자, 그러면 안정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지지충미를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예. 뿌리를 내리려면 더구나 뿌리 내릴 땅이 안정이 안 되고 땅은 본인한테 재물이에요. 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정시키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 단산 선생님이 볼 때 뭐 인호술도 할 수 있고 사익투도 할 수 있고 해묘미도 할 수가 있죠. 예. 어떤 것이 가장
이 원국에서 합당해요. 보기에. 묘가 있으니까 해묘미를 하는 그렇죠. 게. 이거 두 글자잖아요. 예. 그럼 해묘미를 하면 예. 진축미가 안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해묘미를 하면은 진축미가 안정이 되고 예. 또 해묘미를 한다는 얘기는 을목인 내가 예. 뿌리가 강해진다, 약해진다? 강해진다. 그렇죠. 강해지죠.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예. 일단은 본인이 강하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내가 강해야지 재물도 취하고 명의도 취하고 뭐 누구도 도와주고 하죠. 내가 약한데 뭐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 일간인 내가 강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지지가 진축미지만 해묘미가 되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강해질 뿐더러 그 묘유충을 하면 예. 여기서 보면 자 해묘미를 했어요. 그럼 원래는 묘유충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유축을 하려고 그러면 얘가 사유축을 하려고 그러면 묘유충을 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내가 해묘미를 해버렸어. 예. 결혼했다는 얘기 해묘미가. 예. 예. 결혼한다는 얘기는 내가 배우자하고 합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사유축을 할 때, 사유축을 만들 때 묘유축을 원래 하는데 얘가 합의됐으니까 묘유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면 얘가 묘유축이 이제 사유축이 돼갖고 계수를 계속해서 생해줄 수 있어요. 예. 맞죠? 예. 그 계수는 나를 또 생해줄 수 있어요. 예. 계수는 또는 계수는 뭐를 끌어온다? 무토를 끌어온다. 무토는 나한테 뭐다? 재물이다. 큰 돈이 되는 거. 그렇죠. 더구나 무게 화가 생겼잖아요. 예. 화로 꽃을 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목일주들은 재물로 꽃을 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재물로 꽃을 피겠어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게 해묘미만 되면은 모든 것이 지금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죠.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 사주는 원국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려도 그냥 다 이해가 되고 재밌어요. 자 그다음에 사유축이 된다고 설명했죠. 분명히 예. 해묘미가 되면 사유축이 되면 사유축의 천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좀 전에도 신금이요. 신금이죠. 예. 자 그러면 이 사주는 화가 없어요. 예. 그러면 신금에서 뭐를 끌어와요? 병화. 병화를 끌어오면 예. 임수에 아름답게 뜨는 거죠. 예. 그 병화 끌어오면 제가 을목이 꽃을 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결혼만 하면 제가 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내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재관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봐라. 결혼만 하면 큰 부를 누린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큰 부인가? 자 보세요. 토죠. 예. 토죠. 예.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는 재물이에요. 맞죠? 예. 재물이 다 이어졌어 안 이어졌어요? 이어졌어요. 이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는 지수축미로 재물이 흔들리고 예. 안정이 안 됐지만 예. 가정을 꾸리고 나면 해묘미가 되면 예. 이 모든 것이 안정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사회축이 돼가지고 계수를 생해지면 계수는 무토를 끌어와서 무게화로 재물로서 내가 꽃을 피죠. 예. 근데 여기만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시일이죠. 끝에까지. 예. 이거는 처음부터 안정만 되잖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재물이 따라오는 사주. 이게 큰 부자예요. 예. 예. 이 사주가 보기에는 을목일간이 예. 화도 없고 예. 그 다음에 금도 없잖아요. 무관이고 예. 예. 그 다음에 천간으로 보면 완전 물만 있고 예. 뿌리 내릴 땅이 한 점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떠 있는 분목 같이 보이고 예. 꽃도 못 피는 것 같고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제가 지금 원국을 보고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보니까 연애부터 시까지 큰 돈이 이어지고 재물이 이어지고 본인이 강해지면 이걸 다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사주가 달라 보이죠 이제.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오직하면 제목이 결혼하면 큰 부를 누리는 명족이었어요. 그럼 이런 사주는 결혼만 하면 만사 형통 큰 부를 누리고 살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원구에 대해서 제가 원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자, 이제 대운을 한번 볼까요?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원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대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 대운은 없는 금이 왔죠. 신금이. 예. 신의 대운에. 예. 지금 당시에 23살이니까 신의 대운으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신의 대운에 없는 금이 왔어. 예. 그러면 신금이 병화를 끌어서 꽃을 펴준다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해수가 왔잖아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해매매할 때 빠진 글자가 어떤 거예요? 해수잖아요. 이거 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왔죠. 그럼 해매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럼 내가 강해졌어요. 예.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왔어요. 예. 그럼 꽃을 폈어요. 예. 내가 강해지고 꽃을 폈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제가 뭐라 하냐면 해미미를 하면 사유축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유축. 예. 그렇죠? 사유축은 개수 생하고 개수는 목을 생하잖아요. 예. 이것이 목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또 축은 입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만 하면 이 목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교육과 관계가 깊어요. 교육. 더구나 내가 생해주는 개수는 예. 나한테 인성이잖아요. 예. 인성이라는 건 부모도 되지만 교육도 되고 나를 키워주는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이건 교육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고 본인이 배우고 있는 학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눈치가 이제 빠르시니까 이제 눈치를 챘겠죠. 그러면 이 사주는 교직하고 관계가 깊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직하고 예. 예. 해묘미 목을 사해축이 키우는 형태잖아요. 지금 크게 예. 보면. 예. 그렇죠? 해매 천간이 을목이고 사해축을 해가지고 개수를 생하면 개수가 을목도 생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것이 을목이라는 것을 지금 키우는 지금 그런 구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교육과 관계 깊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해축에서 신금이 병화를 끌어오면 여기 아름답게 뜬다고 그랬어요? 안 뜬다고 그랬어요? 아름답게 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이 병화의 뿌리가 인호술이잖아요. 예. 이것이 국가자리에 있어요? 국가자리에 없어요? 국가짜리요. 자, 그러면 이분이 당시에 교육학 인연을 맺어 선생을 한다고 그러면 예. 선생님을 한다고 그러고 교단에 쓴다 그러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게 맞아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게 맞겠어요? 공립학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주가 국립학교 이런데 교사 사주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경술대운을 보면은 예. 또 원국에 없는 경금이 왔죠. 예. 경금은 본인이 을경합으로 명예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술은 나한테 재물이잖아요. 예. 재물인데 이게 국가자리 있잖아요. 예. 똑같은 글자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국가자리. 그렇죠? 특히 이제 본인이 명예가 빛나는데 예. 공조직가 예. 인연 맺으면 더욱 크게 명예가 빛날 수 있다. 음.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기유대운이 되면 예. 이제 이게 재밌어요. 기유대운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을 할수록 재물이 되는 시기다. 원래 원국에 재물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국에. 예. 근데 천간에 자, 이걸 보세요. 지지로는 토라는 재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간이는 없죠. 예. 근데 이때 천간이로 돈이 왔어요. 예. 기토가 재물이 예. 이 지지에 천간이 온 거예요. 예. 같은 토가. 그러면 이 재물이 천간에 드러난 거잖아요. 예. 이때 많은 재물이 돼요. 음. 이때. 자, 그런데 사유축을 할 수 있죠. 이때는. 유가 예. 왔죠. 예. 이게 말이잖아요. 입이잖아요. 예. 사유축을 한다는 얘기는 이 기토에 간목이 잘 온다 못 온다. 잘 온다. 잘 온다. 근데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제가 공립학교 이런데 교편 잡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교편이요. 그쪽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럼 이때 간목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럼 을은 갑을 보면 타요. 어. 그럼 내가 갑처럼 변하는 거, 커지는 거예요. 예.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을 할수록 내가 이제 이 갑목이 오죠. 갑을 타지면 이건 내 거란 말이에요. 예. 말을 할수록 재물이 된다. 예. 그 다음에 특히 공조직가 인연 맺을 경우에 크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는 이거 기토는 땅이고 갑목은 뭐예요? 목이잖아요. 건축물이잖아요. 예. 내가 이걸 둘 다 가졌잖아요. 예. 이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을 할수록 재물이 모아지는데 특히 부동산을 통해서도 크게 재물이 올 수 있다. 예.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기유대운까지 보셨고, 자, 이제 무신대운 한번 볼까요? 예. 무신대운을 보면 금방 말했지만 아까는 천간이로 기토라는 재물이 왔죠? 예. 이번엔 천간이로 무토라는 재물이 왔어요. 그렇죠? 그럼 재물이 더 커졌죠, 이제. 기토보다 예. 더 커졌잖아요. 예. 예. 근데 무교화를 했어. 화가 생겼잖아요. 예. 꽃을 펴요, 꽃을 안 펴요. 꽃을 펴요. 그 화라는 것은 사고장애라고 제가 누차 설명드렸어요. 예. 예. 그럼 이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재물로 꽃을 피웠다. 특히 화니까 생각하는 만큼 돈이 된다. 예. 예. 그래서 목일주가 재물로 꽃을 필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다. 예. 그래서 무신대운에는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만큼의 재물을 모으는 시기다. 예. 그 재물로 인해서 명예 또한 빛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정미대운이 되면 예. 이번에는 이제 없는 화가 왔죠. 예. 화의 운이. 예. 그렇죠? 예. 자,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화가 오잖아요. 예. 화라는 것은 밝음을 얘기해요. 예. 병하든 정하든 예. 새로운 것을 의미해요. 이게 화가 뜨잖아요. 대운에서. 그러면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삶의 모습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일을.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 화가 왔으니까 새로운 일과 인연을 맺는데
자, 미가 왔지 않습니까? 미가. 예. 이게 해묘미하는 미가 왔죠. 예. 미가 오면은 이게 해묘미를 한단 말이에요. 예. 해묘는 목이에요, 목.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해묘는 목인데 목은 교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뭐라냐면 이 사주는 국립학교 교사라 하면 좋은 사주다. 인연이 깊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그 연장선상에서 해묘미를 한다는 얘기는 목이 됐잖아요. 예. 근데 미는 나한테 재물이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 재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잖아요. 예. 예. 이 재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묘하면 목이니까 이럴 때는 유경사업과 인연이 깊어요. 유경사업, 예, 유경사업과 인연 맺고 살아가는 시기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병호대운이 되면 이것도 역시 없는 화가 왔는데 예. 정화보다 큰 진짜로 꽃피는 병화가 왔죠. 예. 진짜 병화가 왔어요. 그래서 을목이 아름답게 꽃을 피죠. 예. 자, 그러면 병오의 오화는 예. 뿌리가 이 오화가 병화의 뿌리가 오화잖아요. 요렇게 보면 국가 자리하고 인호수를 원래 하는 자리예요. 예.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임수의 병화 아름답게 떠가지고 예. 이 사주가 국공립학교하고 관계가 깊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건 나라에 대한 명예잖아요. 예. 그럼 이럴 때는 을목이 아름답게 꽃을 폈어요. 나이가 먹어서도. 예. 이럴 때 뭐라고 제가 설명할 수 있냐면 비록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사회활동을 하며 살아가는데 큰 조직의 장이 될 수 있다. 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연하는 인연이 아니에요. 연하는. 자, 아까도 자,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결혼하면 이것이 뭐로 간다? 해묘미. 그렇지, 해묘미로 간다. 예. 예. 이게 해묘미로 가요. 예. 배우자궁이 해묘미로 갑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을목 입장에서 관은 금이잖아요. 예, 예. 그럼 지지로는 사유축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사유축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사유축을.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미가 있잖아요, 시에. 예. 이 미는 이 사유축을 하는 축을 갖다가 축미축으로 깨트려요, 안 깨트려요? 깨트려요. 그래서 연하랑 결혼하면 해로하기 어려워요. 어. 자, 그러면 선생님 요것만 가지고 연하랑 결혼하면 해로하기 어렵다고 합니까? 네, 맞아요. 맞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무관이잖아요. 예. 원래 무관이라는 것은 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런데 이런 것까지 더하면 더하다. 음. 그래서 안 좋은 거 피하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연하는 인연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예. 자, 여기서 이제 기양제 말이 나왔으니까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부가 따라와서 잘 사는 사주잖아요. 예. 그럼 결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럴 때는 24세에 인연 맺는 거 좋고 예. 이때 인연 맺지 못하면 27세 그다음에 29세 인연을 맺는데 예. 제가 왜 이렇게 세밀하게 적느냐. 자, 24세 인연을 맺으면 예. 큰 부자로 살고 27세 인연을 맺으면 예. 중간 부자로 살고 어. 29세 인연을 맺으면 작은 부자로 산다. 어. 아니 같은 결혼인데 예. 요거 불과 몇 년 차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세라는 것은 신의 대운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신의 대운에 해묘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내가 강할 때, 힘이 좋을 때. 예. 자, 신의 대운에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해묘미를 해서 배우자궁이 강해지고 예. 그럼 내가 강해진다고 했어, 일목이. 예. 그러면 재간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예. 자, 그런데 신금이 병화를 끌어온다. 관이잖아요. 예. 관이 병화를 끌어서 나를 꽃을 피게 해줬잖아요. 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그 이게 결혼하기 좋은 대운이에요. 자, 그럼 24세는 병술 신의 대운에 네. 신의 대운에 병술년이에요. 음.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의 대운에 신금이 병화를 끌어서 꽃을 펴준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쉰다 그랬어요. 그것이 온 거예요. 어. 그러면 이 대운에 이 때가 가장 잘 맞는 거예요. 왜 그게 왔으니까 병화에. 네. 목은 꽃나무는 꽃을 필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때 인생의 한근기예요. 또 내가 제일 강해질 때요. 내가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간을 감당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결혼을 못하면 이때 결혼 못하면 이제 27세라고 그랬잖아요. 예. 27세는 경술대운이에요. 경술대운에 기축년이에요. 예. 기축년. 자, 경술대운도 없는 금이 왔죠. 관이 왔죠. 예. 그쵸? 없는 관이 왔어요. 자, 근데 청관이로서는 기토 이제 재가 왔죠. 기축년에. 예. 재가 왔고 그다음에 지지로서는 이 기토라는 가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예. 예. 그 가정을 의미하는데 이제 을목 기토에 심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잘 보세요. 축이 몇 개가 됐을 때? 두 개. 두 개가 됐죠. 예. 그러면 원래 해매미가 되면 예. 해매미가 되면은 요 축이 두 개잖아요. 예. 잘못하면 축미축으로 하는데 예.
축이 두 개라는 얘기는 축미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때 결혼하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대운에서 예. 신의 대운이 본인이 제일 강했어요? 아니면 경술 대운에 더 강했어요? 신의 대운이요. 그러면 신의 대운만 못하죠. 그러니까 벌써 한 등급 떨어지는 거야. 이때 결혼하면. 결혼 운은 맞아요. 예. 27살이. 예. 경술대는 없는 관이 왔고 예. 그다음에 기토라는 천가지로 재가 오고 예. 기토는 가정을 의미하잖아요. 꽃을 피는 거 아니 꽃이 아니라 심어진 거예요. 기토에. 근데 축이 두 개니까 여기를 배우자를 깨트리지 않아요. 축미충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결혼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신의 대운만큼 더 본인이 강해지거나 좋을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결혼하면 어떻게 산다? 중간부자다. 왜? 예. 내가 신의 대운만큼 강하지 못하니까. 자, 그럼 이때도 못하면 이제 29살이 경술대운 신묘년인데 예. 대운에서 없는 관이 온 거 똑같죠? 아까 경술대운에 예.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천간이로 신묘년에 신이 병화를 끌어와요. 예. 병화를. 그쵸? 예. 병화를 끌어와서 이제 꽃을 피는 거예요. 예. 그쵸? 그러면 배우자하고 똑같은 묘목이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29이에요. 이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관사주들은 결혼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의 대운이 제일 강할 때예요. 예. 근데 이때 24살에 결혼을 하면 예. 본인이 가장 강해질 때고 그때를 놓치면 경술대운은 결혼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때가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7살에 결혼할 수 있다. 기축년에. 이때를 놓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29, 신묘년에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본인이 강해지는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선생님 그럼 29살에도 결혼을 못하면요. 제가 24살에 결혼하면 큰 부자로 살고 그죠? 27살에 결혼하면 중부로 살고 예. 중간 부자 29살에 결혼하면 작은 부자로 산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큰 부자 그 다음에 중간 부자 그쵸? 이게 작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강해지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예, 예. 이때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 결혼이 쉽지가 않아 이때는. 그래서 특히 무관사주들은 여자 무관사주들은 결혼이 까다로워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시기가 있어요. 결혼 정년기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면 결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특징이 뭐냐면 결혼만 하면 만사가 다 형통하고 예. 큰 재물을 지니고 사는데 특히 무관사주기 때문에 결혼이 까다로운데 24살에 결혼하면 큰 부자로 살고 27살에 결혼하면 중간 부자로 살고 29살에 결혼하면 작은 부자로 산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이 결혼에 따라서 재물이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지 변화에 대해 꾸준히 알아보면서 명리의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자신의 사주를 보며 8글자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